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뭐예요? 깡탕버터. 우리 방청객들한테 버터 드렸어? 잠깐만 기다려봐. 같이 먹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아니, 그래, 먹어. 짭짤하니 맛있네. 오늘 사람들이 많네요. 올해 마지막 방송 올해 아니니까. 마지막이라. 드셔보세요. 왜 안 드세요? 김정은도 살을 뺐더라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 자극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래서 오늘 진버가 아니고 커피를 주셨구나. 우리 재고가 떨어졌어. 모든 게. 안 와,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거기 코로나 왔다잖아, 지금. 응? 우리나라 막 4천만, 5천만, 6천만 나온다고 난리잖아. 그동안 청정국이라고 했던, 예를 들어 호주. 거기 15,000명씩 나와, 이제. 다 난리예요. 일본 빼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좀 감소세로 우리는 이제 다시 감소세로 들어서. 가시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응. 확 줄어들고 있어. 대통령 지지도도 지금 이번 주 40%대 초반에서 ARS 전부 다 40% 나오더라고. 대선 지지도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막판인데 지금 40% 중반을 넘어가는 게 이게 말이 돼? 한 7, 8천 명 보다가 3천 명 보니까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엄청나잖아요. 17만 명, 보니까. 프랑스. 하루에. 네. 영국도 그러니까. 맛있네. 맛있네요. 파는 거예요? 어? 파는 거지. 오. 깡탕버터랑 맛있어, 이거. 야, 맛있네. 야, 맛있네. 매번 오던 분들 한 4명 있네, 여기. 10번 이상씩 오신 분들 있거든? 아니, 저 두 분은 늘 봐, 늘. 이분들 이분도 많이 봐. 10번 이상씩 오면 손 들어보라면 안 들어. 자, 이 연말과 연시, 이 지지율 동향 되게 중요하거든요? 변곡점이 김건희 씨 사과 기자회견이에요. 내 생각을 얘기해 볼 테니까 전문가들 조금 보태. 많이 하세요. 네. 나는 그 기자회견을 변곡점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가 17%막 앞서가던 그런 조사들 있거든? 그런 조사들도 다 뒤집어졌어. 기자회견을 보면서 내가 저거 망했다고 생각했거든. 가장 치명적인 점은 뭐냐면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보수가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윤석열이 무서운 존재라서 그래요. 저렇게 무서운 자가 우리 쪽에 오면 저 큰 칼이 우리 것이 되는 거야. 복수의 최적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수가 윤석열을 선택한 숨어있는 본질이에요. 무서운 사람이라서. 저 큰 칼을 이제는 우리 편이 돼서 휘둘러 주겠구나. 그런데 아내가 대국민 사과하는 자리에서 사랑의 영상편지 보내고 그 직전까지는 긴장이 있었거든요. 지지자든 또는 지지자가 아니든 뭐라고 할까?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뭐야 이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즉각 아이빌리브가 나온 거예요. 즉각. 그 기자회견 나오자마자 이게 나왔거든? 보자마자 다 느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손에 쥐고 있는 게 큰 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소주병 아니야 이거? 그런 느낌인 거야.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치명적이에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제 근거,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자동답 방식하고 전화 면접 방식의 차이는 ARS는 그동안에 샤이 보수, 샤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을 좀 더 잡았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선행 지표가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지지층이 또 빠지는 거는 전화 면접 조사가 선행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전화 면접 조사가 특히 20대하고 여성층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 이탈해서 모름무응답으로 가거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으로 옮겨가거나 김건희 씨 관련된 사과 전후로 이제 본다면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윤석열을 하지 않는 쪽에서 보자면 말도 못하지. 정책도 모르고 국정도 모르고 도대체 왜 선택하지? 그 선택의 본질에 저 큰 칼 저걸로 이번에는 반대로 휘둘러주면 얼마나 듬직해 그거거든. 복수의 적임자였는데 에게 뭐야 이거 그 칼 아니고 소주병이야? 이게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한 2, 3%포인트씩 계속 빠지거든요. 순차적으로 빠지는데 가장 근간은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재에 깔려 있고 가족 리스크가 올라탔고 이번 조사 그럼 한번 훑어보자고. 요게 ARS 조사고 한길 리서치 이게 이제 ARS 조사. 이것도 ARS 조사인데 이게 가장 최신이에요. 아주경제가 예, 한길 리서치
조사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역전된 거예요. 7.5%포인트 차이죠. 네. 여기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0%가 후보 교체 필요성을 이야기한다고 해. 언론들이 막 퉁쳐가지고 역대급 비호감 얘기하는데 원래 대선에서 결정된 후보도 교체하자는 말을 항상 있어요. 이재명도 30%대 교체해야 된다는 지지층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70%가 윤석열 후보 교체 필요성을 얘기하잖아? 어머, 소주병이야.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남권의 민심을 청취해보면 창피해서 쪽팔려서 윤석열 얘기를 못 꺼낸다는 거예요. 늘 국민의힘을 찍었던 50대, 60대들도 어디 나가서 대선 얘기를 안 한대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은 3%나 이런 걸 보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뭐 권유하고 그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특히 영남과 50대가 40대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오고 있다. 20%포인트 정도까지 벌어지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도 20% 중반대에서 30%까지도 나오고 있다. 부산에서는 30에서 35%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면 원래 목표했던 TK 30%, PK에서 40%를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한 5%포인트는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네거티브를 한다 해서 빠져나갔던 지지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스스로가 준비가 과연 돼 있느냐 이 확신을 줘야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탄탄하면 배우자나 가족 리스크도 좀 상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김건희 거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덜 됐고 그런 거는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도 알아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큰 애정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말했잖아 무서운 사람이고 그가 복수를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섭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부터는 그 단점들이 다 눈에 띄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야. 무섭지도 않은데 게다가 정책도 몰라. 게다가 말도 못해. 게다가 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은 이제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지 이후에 대해서 두 후보 오늘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10명 중 7명은 정권 교체 때문에 지지하는 거. 후보 요인이 거의 없어요. 후보의 뭐 자질이라든가 정책 공약이 마음에 든다 이런 요인은 거의 없고 이재명 후보는 반면에 후보의 자질, 정책 공약 뭐 이런 인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무능해 보이면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정책 토론을 하다가 윤석열 후보처럼 답하잖아요? 그냥 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우습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해설 못해 이렇게. 윤석열 후보는 화답하는 영상편지 보였잖아. 부인한테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우습게 보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애초에 김건희 씨 논란이 있었을 때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이 사과의 방식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팩트 체크를 하고 사과하려면 저 자세로 굉장히 충실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원내 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느냐, 우리를 방어해줘야지.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랐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준석 말이 맞거든. 그렇죠. 100% 대표 맞거든. 방식대로 갔었어야죠. 근데 이 아줌마 아저씨처럼 대응한 거예요. 아침 드라마처럼 서로 막 사랑의 영상편지 보내주고 그러면 어머 안 됐어 마음 아파 이러고 넘어가 줄 줄 아는 건데 누가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긴장하고 처음으로 부인이 나와서 자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국민 사과를 할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사랑의 영상편지 보내니까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 후보에게 치명적인 건데 자기가 그 선을 스스로 넘어간 거예요. 20일 간격에 한 10%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윤석열. 이건 굉장히 이거 이제 윤석열 어마어마한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저희가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휴대폰 가상번호 하면 ARS는 ARS대로 특성이 있고 전화면접 전화면접대로 특성이 있는데 결국은 붙는다. 이게 이제 이택수 대표도 늘 우리 같이 얘기했던 건데 최근 흐름 보면 ARS 조사에서도 역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걱정이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니고 이번 주에 나온 에러스 다 역전됐어.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하는데 고관여층들이 주변 자기도 쪽팔린 데다가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해보면 냉랭한 느낌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쭉 누적이 되면서 지금 완전 와 있다. 그 선까지. 윤석열 후보가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직언을 하는 분들보다는 좀 아첨을 하는 분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는 정권을 자기네들이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싸움이 벌어진 이유가
어머, 그렇죠. 우리 이미 정권 잡았어. 그러면서 그 다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 신한국당 시절에 이회창 후보가 이제 그 주변 인물들 때문에 사실 오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그림을 다시 보는 듯 하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실 굉장히 진지하게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가령 이런 거죠. 부부싸움을 했는데 보통 남편들은 부인한테 모든 걸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근데 부인은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잖아요. 유권자들은 지금 네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하기 바라는데 지금 그런 심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 사과 현장을 부부싸움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 확인하고 막 집에서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우리가 그걸 왜 생중계로 봐야 돼. 선대위가 개입했다면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집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아내에게 보내는 답장을 몇 시간 후에 또 찍었거든? 절대 선대위가 못하게 하지. 선대위가 개입할 수 있었다면 이 부부의 일을 아무도 개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야. 미디어 토마토 보면 진짜 한 달 사이에 딱 1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렇지. 42.9에서 33.9로. 저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후보의 요인, 부인의 요인, 최근에 3%. 500만 돌파하자는 캠페인을 주장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건 이준석 대표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준석이 걸림돌이 되네? 갑자기 검찰 수사 자료가 등장하네? 가세연이라고 하는 자격이 투입된 거 아니야? 정치적인 학습이 안 된 사람도 검찰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저거 당대표인데 저렇게 담궈버리네?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치 공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리얼리티 쇼처럼 해설 없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지율 하락이 너무 가파르니까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누가 봐도 기술이 명백한 게 훅 들어가 버린 거야. 당내에서 하태경 의원조차도 그런 지금 발언을 했잖아요. 검찰 개혁 필요해. 그런 학습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뭐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돼버렸어요. 이거 치명적이에요, 이거. 이준석 지지하는 보수 커뮤니티 청년들, 거기서 지금 그 주장이 나오고 있대요.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데드크로스다 표현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 40.1로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캠페인들 전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경제에 대해서 잘 안다, 불안하다든가 과격하다, 이 이미지가 많이 극복이 됐어요, 사실. 저는 저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윤석열만 빠졌느냐. 그게 아니라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를 일제히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2, 3%포인트 올랐거든요. 35에서 40 정도까지 나오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에서 45%까지 안정적으로 나오게만 한다면 유리한 상황으로 맞이하는 거죠. 지금 자동응답 방식은 보셨다시피 30%대로 윤석열 후보가 빠졌고 전화 면접 조사의 일부는 20%대까지 빠진, 사실 이런 징후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징후예요. 왜냐하면 밴드웨건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전화 면접 조사가 비호감도 증가에 의한 지지층 이탈을 먼저 보여주는 선행지표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금 20%대가 두 군데가 나왔다는 거는 10%대까지 나오면 선수 교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너무 때리지 마. 좀 타이밍을 보고 때리란 말이야.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계속 대장동이라든지 또 반격에 나섰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 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급하니까 가세연이란 자객도 나온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 당 대표잖아. 네. 근데 그걸 대놓고 목을 내놔라. 세 번째 치명적인 점이 있어요. 아내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몇 시간 있다가 남편이 여보 집에 일찍 들어갈게 이 영상을 찍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선대위에서 보고 편집하라고 그랬어.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사과를 제대로 했네 안 했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보 나 일찍 들어갈게 막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그냥 올려버려요. 어디서? 김한길이 주도하는 새시대위원회. 그냥 올려버렸단 말이야. 선대위는 김종인이 총괄인데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김한길과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채널에 올렸어요. 그게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미래는 정계 개편은 김한길과 함께 가는 거구나. 김정일은 정치 도사의 이미지를 1년 동안 쌓아뒀어요. 보신형에서. 네. 나중에 정치 도사가 등장해서 다 해결해 줄 거다. 힘겹게 쌓아놨거든요.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말을 막 하잖아. 그런데도 정치 도사 소신에서 키워놨단 말이야. 그래서 아우라를 만들어놨는데
윤석열 후보가 보내버린 거야. 나 김한길하고 미래를 함께 할 거라니까. 대선 끝나면 저야만 용도 폐기가 끝이야. 라고 말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야, 이게. 김한길 전 의원이 선거를 말아본 적이 많아요. 아니, 이게 이제 어떤 선거를 윤석열이- 일으키냐면요. 김종인이 뭐라고 해도 임팩트가 줄었어요. 아니, 지금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립을 잡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여기도 바지구나. 이거 민주당에서 아무리 공격해봐야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윤석열 후보 혼자 다 해낸 거야, 지금. 저는 사실 진짜 진심으로 얘기 드리는데 윤핵관들이 그냥 전면적으로 선거 치르는 게 더 나아요. 저렇게 어설프게 여러 사람이 관여하면 더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자기들이 책임져 치르겠다. 빠질 사람 빠져라라고 하고 밀고 나가는 게 낫지. 저렇게 해서는 절대 안 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김종인을 1년 동안 빌드업 해왔는데 나는 김한길과 미래로 갈 거야 라고. 그래서 김종인이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2달 있으면 끝나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단일화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전 교수 영입했고 윤석열 머리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안철수하고 어떻게 좀 단일화 잘해서 하면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랑 다시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지지율이 빠지면 이제 그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은 그 순간 굉장히 희화화될 겁니다. 앞으로 자기 정치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김종인 보냈죠. 그 다음에 이준석 보냈죠. 본인 스스로 또 보내고 있죠. 그리고 그 코어 지지층을 보내고 있죠.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도저히. 내가 졌어! 정권 교체 여론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많았을 때는 그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 좀 견인했는데 지금 그 갭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사실 분열 가능성은 없죠. 지금 양쪽을 보면은 이쪽은 계속 균열로 가고 있고 이쪽은 단합 원팀으로 가고 있고 네, 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만났고 그 서울이 거의 붙었어요. 최근 조사 다 보면. 서울이 보궐선거 때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네. 그 지형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 지금 벌어지는 게 낫다. 대선에 가서 그래야 그 반정으로 다시 좁아진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어쨌든 현 정부하고 차별을 하면서 시장을 좀 존중한다는 메시지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반발 강도를 좀 줄였고 윤석열 너무 형편없으니까 중도층들이 서울에서도 이탈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이제 발표됐습니다만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이 캠페인 슬로건도 캐치프레이즈도 뭐 잘 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 타격이 뭐냐면 박근혜 사면이에요. 내가 들은 정보로는 세계과의 소견이 있었대. 세계과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의 항목은 이것은 위중하다 판단할 대목이 있었다. 그렇다면 사면 복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2주 전에 실려 나와. 그러면 그 리스크가 이제 사라진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주장하는 거 있잖아. 선거는 마음의 결핍을 메우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근데 그걸 계속 주장했는데 언론에서 한 군데도 안 쓰더라고요. 내 말이 별로- 맞아, 얘들아. 그게 뭐냐면, 2명 대통령이 수감돼가지고 수치스럽다. 내 정당성이 사라졌다. 그 결핍을 메우고 싶다. 어떻게? 윤석열 같은 칼 가져와가지고, 니들도 당해봐. 복수. 이걸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 사람이 아닌데, 응?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복수해줄 것 같아서, 무서운 칼이어서 선택한 거예요. 무섭지도 않죠?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그 복수의 열기, 강도, 밀도가 떨어지는 거야. 두 개가 겹쳐. 그럼 밑둥이 흔들리는 거지. TK에서 그래서 지지율이 윤 후보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게 첫 번째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부득이하게 입당하게 됐다. 이 표현 때문에 TK 지적에서 리얼미터 기준하면 한 1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 밑바탕에 있는 게 소주병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토론회까지 안 해. 그럼 뭐 실력까지 없네. 이렇게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밑둥이 뚫려버린 거야. 이렇게 분석해 줘야 돼. 당신들이. 여기까지 하시죠. 예. 해야 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라고 한 표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잘했다고 봅니다.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이제 조금만 방심하면 당연히. 예, 크로스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전면전이기 때문에 고개 쳐드는 쪽이 지는데 저기는 고개 쳐들고 시작했거든요. 오, 정권 잡았어. 이제 끝났어.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나 가야 돼. 가! 방송하러 가야 돼, 이 양반들 다.